이거 저기 모든 입원 환자들 앞에 항상 꽂혀있는 차트예요. 물론 생긴 모양은 조금씩 다른데 병원마다 다른데 이 차트가 생긴 모양은 근데 제일 많이 공용으로 쓰이는 차트 양식이에요. 이게 TPR 차트라고 해서 모든 차트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대부분은 제일 앞에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TPR 차트는 뭐 진료 기록부란 뜻이고 TPR은 약자예요. 템퍼러처, 펄스, 레스피레이션, 체온, 맥박, 호흡수 그 약자예요. 그거 세 가지를 기록하는 차트란 뜻이에요. 그 세 가지만 기록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기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를 기록해요. 바이탈 사인 그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의학 드라마 보면 바이탈 사인 체크해 뭐 이러면서 바이탈 사인 4개인데 뭐예요?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네, 그래 그 4가지를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래. 4가지를 여기는 지금 3가지만 앞에 써 있는데 사실은 여기 혈압도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는 지금 빠져 있어요. 기록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4가지가 중요한데 바이탈 사인이 우리나라 말로는 생체 활력 지수라고 불러요. 생체 활력 지수 그 뜻이 뭐예요? 이 바이탈 사인을 왜 체크하는 거예요? 바이탈 사인을 왜 체크하냐고. 그냥 지금 상태를 보기 위해서요. 그래 그 사람이 건강 상태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바이탈 사인이 정상이라면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태는 일단 아니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4가지는 항상 입원 환자든 수술 전 환자든 수술 후든 반드시 체크를 해요. 오늘 보여주는 장비는 그 중에서 원래는 이게 이제 맥박하고 이거는 이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 페이션트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펄스 옥시미터 원래는 이제 영어로는 펄스 옥시미터 맥박하고 이제 산소 포화도 특히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포화도를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요? 산소 포화도라는 건 혈액 내의 산소량을 보는 건데 어떻게 체크해요? 해봤다면서요? 해봐요. 맥박 몇 회예요 지금? 62요. 그래 이제 초록색깔로 지금 크게 보이는 건 맥박이에요. 위에 62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산소 포화도 아까 옥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를 보는 그 산소 포화도는 현재 97. 그 바이탈 사인에 산소 포화도는 없어요.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온, 맥박, 혈압, 호흡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는 없는데 이 혈압이라든가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거는 금방 나타나질 않고 상당히 경과돼야 말하자면 어떤 분이 출혈이 이제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출혈되자마자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나타나질 않고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게 산소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 사람이 숨을 안 쉬거나 출혈이 많이 되거나 그래서 위중한 상태가 되면 혈액 내에 산소가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막 어지럽다라든가 막 숨이 갑갑해요. 토할 것 같다. 산모들 진통 중이나 출산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혈압이 떨어져서 뇌에 산소가 못 가거나 아니면 혈액 자체 산소 농도가 적어가지고 뇌에 산소량이 적거나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뇌에 충분한 산소가 가지 않아 어지럽고 그러다 이제 쇼크도 오는 거예요. 기절하고. 그래서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보는 게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봐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꼽고 있고 성형외과 수술에도 모든 수술에 할 때 다 이걸 꼽고 손가락에다 이렇게 꼽고 있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하는 게 가장 빨리 간편하게 알 수 있으니까. 혈압은 커프를 감은 상태로 주기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체크가 안 되고 이게 작동하는 동안에만 측정이 되기도 하고 꽉 조이기 때문에 또 불편해요. 빼지 말아요.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손가락에다만 꽂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동안에 마취가 돼 있든 마취가 안 돼 있든 성형외과에서는 마취 안 하고 그냥 많이 하는데 수면 마취만 하는데 그럴 때 수술에 집중하다 보면 이분이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 수면 마취는
무호흡증을 잘 치료하기 때문에 호흡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제 제왕절개 할 때는 마취 선생님이 계셔서 위에서 계속 상태를 볼 수 있지만, 성형외과에서는 마취 과정 없이 그냥 수면 마취하고 수술, 간단한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취 과정 없이.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보는 직원이 잘 한눈 팔거나 이럴 수 있어서 이걸 계속 달고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금방 체크할 수가 있어서 이 병원에, 거의 모든 병원에, 내과 계열 빼고 성형외과든 산부인과든 거의 모든 외과 계열 병원에 있는 장비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맥박은 70이고 산소파도 97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정상. 95 이상으로 나오면 정상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뭔가 산소가 제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참아봐요. 내쉬지 말고 깊이 들이마신 다음에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봐요. 숨 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간 얼마나 지나나 한번 체크해봐요. 수치 어때요 지금? 숨 쉬지 마요. 숨 참고 있어요? 거의 지금 40초 참으셨는데. 숨 내쉬고 들이마시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들이마시지 말아요. 얼마야 지금 옥시미터? 94요. 맥박은? 89요. 옥시미터는? 93. 됐어요. 맥박은 90이고 옥시미터는 지금 92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한 1분 한 1분 30초 정도 참았는데 벌써 1분 정도만 호흡을 안 해도 펄스 옥시미터에서 산소 포화도는 벌써 92 이상으로 떨어졌고 맥박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맥박은 빨라지면은 산소가 모자라니까 빨리빨리 보내야지 산소가 갈 거니까 빨라지는 거고, 만약에 출혈이 되거나 산소가 모자라면 맥박은 빨라지면은 비정상, 느려지는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맥박이 빨리 뛴다고 이제 점점 막 두근두근 산소 포화도는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있구나. 맥박은 빨라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뭔가 조치를, 기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산소를 투여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엠브백잉이라 해갖고 그 인공호흡 장치를 통해서 산소를 이렇게 좀 투여를 해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는 이렇게 그 환자 상태를 즉각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이게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다고 해서 혈압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출혈이 많이 되어도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진 않아요. 대량 출혈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혈압으로 체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즉각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 장비를 많이 써요. 자, 이제 이렇게 물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것만 있는 건 아니고 포터블로 조그맣게 생겨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장비도 있고, 대형 병원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서 뭐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는 장비들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보면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항상 침상마다 있고, 거기에 보면 항상 이렇게 이런 커브, 맥박 커브하고 산소 포화도하고 항상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환자는 언제 갑자기 호흡 또는 심장마비나 이런 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비는 이런 목적으로 병원에서는, 외과 계열 병원에서는 필수적으로 쓰이는 장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손가락에다 꼽은 것 뿐인데 어떻게 산소 포화도를 알았을까? 원래는 산소 포화도를 알으려면 피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ABGA라 갖고 아터리얼 블러드 가스 아날라이시스라고 하는 건데, 동맥혈이나 이런 걸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나 이렇게 하는 굉장히 복잡한 검사를 해야 돼요. 네? 피를 뽑아갖고 그 안에 복잡한 걸 해야 되는데, 요새 장비들이 발달해서 이 모세혈관 내에 있는 혈액의 어떤 뭐 색깔이나 이런 걸 아마 보고 판단하는지 정확한 기전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에 이렇게 혈관이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야 돼. 혈관이 있는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손에다 꼽은 건 사실 이게 손톱 밑에 있는, 손톱에 바로 밑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손톱 밑에 있는 혈관에 있는 모세혈관을 보는 거예요. 손톱에 뭐 매니큐어 칠하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니큐어를 지워야 돼. 손톱 밑에 있는 혈관, 모세혈관을 보려는 거니까. 아기들은 이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안 되나? 우리는 이렇게 성인들도 체크하지만 엄마 산모들도 하지만 때로는 아기들이 얼굴에 막 청색증이 온다거나 그래서 얘가 분명히 이게 청색증인지 아니면 아기가 뭐가 피가 묻어서 그런지 피부가 원래 이렇게 좀 프리딩딩한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이 산소가 과연 숨을 잘 쉬는지 볼 때 아기들은 손가락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거는 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작은 걸로 손가락에다 이렇게 작은 걸로 여기다 이제 그걸로 바꿔 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아기들은 이렇게 작은 걸로 손가락이나 또는 이게 손목에 혈관도 있으니까 손목이나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나 이런 데다가 붙여서 체크하기도 해요. 아까 잠깐 숨 안 쉬어보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숨을 안 쉬면 벌써 막 숨도 가쁘고 괴로워서 부터 금방 알아요. 금방 자기가 숨이 갑갑하다, 어지럽다, 토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수술 중인 사람은 얘기를 못하고 마취가 되어 있거나 이러니까 숨 막히니까 말을 못하니까 괴로워도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보통 뭐 기계로 확인하지 않아도 보통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산소가 떨어지는 것 또는 출혈이 되면 뭐 어지러운데 그거 모르질 않죠. 아는데 수술 중에 마취되어 있을 때 특히 그런 걸 호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확인하려는 장비예요. 지금은 맥박하고 산소 포화도가 얼마예요? 67에 97. 그래, 그래서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이제 비정상이라고 하는 걸 알으려면 어떤 게 정상인지를 알아야 비정상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정상이겠죠. 왜냐면 지금 정상인 상태인 사람이 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어지러워서 또는 뭐 숨이 가쁘다고 해서 왔는데 체크를 뜩 했는데 맥박은 지금 보니까 100 나오고 산소 포화도는 한 90 나왔다. 그럼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산소는 포화도는 얼마에서 얼마, 호흡수는 얼마에서 얼마, 혈압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상 범위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세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해. 혈압은 옛날보다는 점점 좀 정상 범위가 좁아들어가지고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이 바뀌기는 하는데 이게 정상 범위 기준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이분 지금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졌네. 아까 내가 얘기했죠. 90 이상은 최소 정상 성인이라면 90은 넘어야 된다고. 보통 근데 95 이상에 대부분 별 문제가 없으면 근데 뭐 담배를 많이 폈다거나 산소가 좀 떨어질 만한 뭐 여러 가지 폐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떨어지겠죠. 그런 걸 보는 장비예요. 자, 빼고